어릴 적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따뜻했던 누군가의 품, 그리고 그 사람의 팔에 있던 깊은 흉터뿐이었죠. 고아원에서 자라며 지훈은 그 유일한 기억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그 흉터를 찾아 헤매곤 했어요. 왜 버려졌는지, 누가 그를 안아주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흉터만은 선명했으니까요. 지훈아, 또 그 얘기하는 거니? 고아원 원장님은 언제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린 지훈이 흉터가 있는 팔에 안겼던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원장님, 그건 진짜예요. 제가 기억해요. 누군가가 절 안아주었어요. 그 사람 팔에는 이렇게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상상 속 친구일 수도 있단다. 여기 온 아이들은 다들 그런 기억을 만들어내곤 하지. 하지만 지훈에게는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했으니까요. 따뜻했던 체온, 안정감을 주던 품, 그리고 그 독특한 흉터까지. 다른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기억했지만 지훈은 오직 그 흉터만을 기억했어요. 고아원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학교에 가고 돌아와 숙제를 하는 일상. 다른 아이들이 입양될 때마다 지훈은 가슴 한편이 아려왔죠. 그의 서류 어딘가에는 특이한 집착이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흉터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누구에게도 의미 있게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18살이 되던 해 지훈은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했어요. 지훈은 뚜렷한 계획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죠. 살면서 필요한 건 결국 두 가지야. 일할 수 있는 손과 맑은 정신. 고아원 원장님의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사회로 발을 내디뎠어요.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 다음엔 음식점 서빙, 공장 일까지. 지훈은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에는 작은 고시원에서 잠을 청했고 아침이면 다시 일터로 향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네 목욕탕에 새 신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정직하게 일하면 방도 제공합니다. 그 문구가 지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장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죠. 세시는 손이 중요해. 사람 몸을 만지는 일이니까 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목욕탕 주인 박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훈은 묵묵히 일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등을 밀고 때를 밀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지훈은 목욕탕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성 어린 손길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갔어요. 지훈은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지만 그 정직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지훈이 너 정말 손재주가 좋구나. 내 아들놈도 너한테 배웠으면 좋겠어. 단골 손님들의 칭찬에 지훈은 쑥스러워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어요. 지훈의 나이 23,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는 그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흐린 가을 오후 목욕탕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지훈은 탈의실 선반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따라왔어요. 여기서 기다리게. 나 혼자 들어갈 테니. 노신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지훈은 무심코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70즈음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이 왠지 모를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세심 받을 수 있을까요? 노신사가 지훈에게 말을 건넸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훈은 공손하게 대답했고 노신사를 목욕탕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옷을 벗었고
지우는 습관적으로 손님의 등을 밀 준비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노신사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오른팔에 선명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어요. 깊고 긴 흉터, 마치 누군가 칼로 그어놓은 듯한 상처.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죠. 어릴 적 기억 속에 그 흉터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괜찮나? 노신사의 목소리에 지훈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쥐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맞아. 이 흉터, 이 손이 날 안아줬어.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노신사의 등을 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 흉터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서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어디 아픈가? 손이 떨리는구먼.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닙니다. 그저 그 팔의 흉터가 눈에 띄어서요. 노신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래된 상처지. 젊었을 때 다쳤네. 많이 아프셨겠네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어릴 적에 비슷한 흉터를 가진 분을 본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신사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계, 아니면 놀라움? 지우는 정확히 읽을 수 없었어요. 세신이 끝나고 노신사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우는 그를 지켜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서를 눈앞에 두고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훈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노신사는 서서히 돌아섰습니다. 무엇인가? 혹시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그 흉터 말입니다. 노신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런 걸 묻지?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단 하나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팔에는 지우는 노신사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것과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어요. 놀라움, 경계, 그리고 무언가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착각이겠지. 노신사는 표정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흉터는 흔하지 않지만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확신이 들었죠. 그 흉터의 모양, 길이, 위치까지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혹시 20년 전쯤 서울 남부에 있는 미혼모 보호소 근처에 가신 적이 있나요? 지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를 꺼냈어요. 원장님이 말해준 자신이 고아원에 오게 된 경위였습니다. 노신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군.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노신사는 서둘러 목욕탕을 나갔고 지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는 건 지훈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노신사와 흉터로 가득했죠.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다는 희망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만약 그가 정말 자신과 관계가 있다면 왜 2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오늘 그렇게 서둘러 자리를 피했을까요?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노신사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주변을 살폈지만 노신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뭐 좀 찾니? 하루 종일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네. 박 사장님이 물었어요. 지훈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제 오신 손님이 다시 오실까 해서요. 박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어제? 아, 그 고급차 타고 온 노인 양반 말이구나.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분과 비슷해서요. 사흘이 지났고 노신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희망은 점차 사그라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흉터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지훈이 탈의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노신사였어요. 이번에는 비서 없이 혼자였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노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이더군.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노신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렇군. 세신을 부탁하지. 그때 천천히 얘기하세.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노신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말한 미혼모 보호소. 정확히 어디였지? 지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말했습니다. 주소, 시기, 상황까지요. 노신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고아원에서 가져온 유일한 자신의 물건이었죠.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는 갓난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팔에는 선명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번졌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죠.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날 널 빼앗겼어. 노신사의 말은 지훈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빼앗겼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훈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죠. 노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내게는 어제 일처럼 선명해. 그날 나는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갔었어.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제 어머니요? 그래. 그녀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어. 하지만 우리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지. 노신사의 눈빛이 멀리 보이지 않는 과거를 향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내 가정은 이미 있었어. 그러나 난 책임을 지고 싶었어. 너와 내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지.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태어난 아이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날 나는 결심을 하고 미혼모 보호소로 찾아갔어. 모든 걸 포기하고 너희와 함께 하려고 했지. 하지만 노신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아내의 가족이 먼저 움직였어. 그들은 내 어머니를 협박했고 너를 강제로 데려갔어. 내가 도착했을 때 내 어머니는 오열하고 있었지.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의 인생이 타인의 결정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요?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지훈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노신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 널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거야.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슬픔에 잠겨 세상을 떠났다니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죠.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왜 20년이나 걸렸죠? 지훈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어요. 노신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았어. 평생을 찾아 헤맸지. 하지만 그들은 널 멀리 아주 먼 곳으로 보냈어. 고아원 기록도 조작되었고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우연이었어. 내 비서가 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이 목욕탕을 지나갔는데 내가 밖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어. 내가 내 어머니를 닮아서 직감적으로 느꼈대.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러 온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는 머릿속으로 노신사의 이야기를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태생,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20년간의 헤어짐까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증명할 수 있나요?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걸요. 노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해도 좋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너를 아들로 받아들였어. 그 사진 속의 아이가 너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때 널 안아주었다는 것은 확실해.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동안 찾아 헤매던 부모님을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겼다니.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노신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게도 20년이 걸렸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목욕탕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온통 노신사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그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 밖에 검은색 고급차가 멈춰 섰습니다. 노신사가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이었습니다. 잠시 시간 있니? 노신사가 물었어요. 지우는 박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노신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그들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내 이름은 강석호야. 노신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모든 걸 이야기하려고 해.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난 현재 강그룹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야. 강석호가 말했어요. 건설, 무역, IT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였어요.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대기업이었죠. 20년 전 나는 신입사원이었던 내 어머니를 만났어. 그녀의 이름은 이미라였지. 영어 이름은 미라미러로 별처럼 빛나는 여자였어. 강석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하지만 난 이미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어. 내 아내는 경쟁 그룹 회장의 딸이었거든. 지우는 이미라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함께 떠나려고 했어. 하지만 내 장인어른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지.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지. 강석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오른팔의 흉터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이 흉터는 내 어머니를 지키려다 생긴 거야. 장인의 사람들이 그녀를 협박하러 왔을 때 난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 그들 중 하나가 칼을 들고 있었어. 내가 그 칼을 막으면서 이런 상처를 입었지. 강석호는 흉터를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그 흉터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 흉터가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려 한 증거라니. 어릴 적부터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 후 내 어머니는 도망쳐야 했어. 그녀는 미혼모 보호소로 향했고 거기서 널 낳았지.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너희를 찾아갔을 때
강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장인의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서 널 강제로 데려갔대. 그들은 너를 먼 곳의 고아원에 보냈고 모든 기록을 조작했지.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이 모든 건 회사와 가문 때문이었군요.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가는 그런 식이었어. 특히 그 시절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게 저를 잃고 난 후 어머니는요? 지훈이 물었어요. 강석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 하지만 어디에서도 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 결국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찾으려 했던 아버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니, 아버지는 그 후에 어떻게 사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강석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지훈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요. 난 계속 너를 찾았어. 회사는 키우면서 너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개인 탐정도 고용했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지훈이 궁금해했어요. 우연이었어. 내 비서가 이 동네에 새로운 사업장을 알아보다가 너를 보게 된 거지. 내가 미라를 너무 닮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널 지켜보기 시작했어. 지훈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이 목욕탕에서 일하게 된 것, 그리고 강석호가 이곳을 찾아온 것, 모든 게 운명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훈이 물었어요. 강석호는 지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아들로 돌아와 주었으면 해. 내게는 너밖에 없어. 모든 걸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가족을 찾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대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강석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너에게 시간을 주마.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렴.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20년 전처럼.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지우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목욕탕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고아에서 재벌 2세로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목욕탕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강석호, 그의 아버지는 매일 연락을 했고 언제든 준비가 되면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지우는 작은 소주집에 들렀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 그리고 갑자기 주어진 새로운 인생.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 잔 더 주세요. 지훈이 소주병을 들어 올렸어요. 많이 드셨는데요.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지훈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론 평생 찾아 헤매던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내가 과연 그런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까? 지우는 자문했죠. 고아원에서 자란 목욕탕 새신사가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된다니. 누가 믿겠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석호였어요. 지훈아, 괜찮니? 강석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이해해. 하지만 내일 시간 있으면 좀 만나지 않겠니?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어.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석호가 일하는 사무실로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지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비서가 그를 맞이했고 곧바로 최상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강석호는 넓은 사무실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지훈아.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강석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야. 그녀가 남긴 일기, 사진. 그리고 너에게 쓴 편지도 있어.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의 흔적.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석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든 신탁 계좌야. 이미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너는 내 아들이야. 20년 동안 내가 받지 못한 사랑과 지원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강석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해. 강석호가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건 두렵습니다. 강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구나. 미안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작은 일기장, 낡은 사진들, 그리고 내 아들에게라고 쓰인 편지 봉투.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었으면 해. 강석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난 너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다만 가끔은 나를 아버지로 봐주었으면 좋겠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왜 그때 날 안아주셨는지 그 이유예요. 강석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난 널 데리고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그들이 나타났지. 널 뺏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어.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으니까. 지우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강석호의 사무실을 나온 지우는 한동안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유품과 편지를 든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과거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작은 일기장이었어요. 빛바랜 표지에는 미라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아기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했다. 이제 7개월. 석호 오빠가 알면 기뻐할 텐데.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품에 안고 기뻐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했다. 이름은 지훈으로 지을 거야. 밝은 빛이란 뜻이래. 우리 아이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지훈은 자신의 이름이 그런 의미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지훈은 내 아들에게라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때가 올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난 희망을 품고 이 글을 쓴다. 먼저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널 생각하고 있단다. 그들이 널 데려갔을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걸 시도했지만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약했던 것 같아.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걸었어. 부디 그를 원망하지 말아줘. 그도 피해자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를 용서해줘. 그는 항상 널 찾고 있을 거야. 엄마가 너무 많이 사랑해. 언제나 널 지켜볼게. 엄마가. 지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오열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는 강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편지와 일기를 읽고 난 후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훈이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강석호는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사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다만 왜 그때 날 안아주셨는지 그 이유만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석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이후 매일 이 흉터를 보며 너를 그리워했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강석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내 결정은?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든 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해요.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강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삶은 지난 6개월간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여전히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곳은 그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맺어준 소중한 장소였으니까요. 강석호는 지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억지로 회사에 데려오려 하지 않았고 지훈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좋아한다니 다행이구나. 내 어머니도 이 음식을 좋아했어. 그들은 자주 이미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석호는 그녀와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지우는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그렇게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석호는 지훈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지훈은 그 일을 돕기 시작했고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훈이 재단 개소식에서 말했어요. 저처럼 가족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석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지훈은 점차 아버지의 회사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차츰 그 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강석호는 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회사 일을 조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지훈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강석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지훈은 낮에는 목욕탕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버지에게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회사에 오면
사람들이 더 밝아져. 강석호가 말했어요. 내 어머니처럼 너도 빛을 갖고 있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우는 드디어 목욕탕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 경영진의 자리가 아닌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바닥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제가 정말 이 일에 맞는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요. 강석호는 그런 지훈을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함께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아닌 방문객으로요. 박 사장님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훈아,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어. 목욕을 마친 후 지훈과 강석호는 탈의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지훈의 시선이 아버지의 팔에 있는 흉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그 흉터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를 지키기 위한 희생의 증표였네요. 강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흉터 덕분에 내가 날 찾아왔으니 이젠 고마운 상처가 되었구나. 지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버지의 흉터에 손을 얹었어요. 맞아요. 이 손, 날 안아줬던 그 손이에요. 카메라는 천천히 흉터 위에 놓인 지훈의 손을 비춥니다. 그리고 서서히 화면이 흐려지며 20년 전 작은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강석호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네요. 지훈이 말했어요. 강석호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나 가족이었단다. 단지 서로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붉은 노을이 지는 창문 너머로 따스한 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